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인천공항시 서구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신입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황지연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미소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구영환 도로팀장입니다. 정재훈 보도관리팀장입니다. 김백두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김영민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 940만 원이 감액된 68억 4,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86쪽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7억 원과 공유재산 사용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으로 통학로 환경개선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12보조금으로 거북로에서 길주로 이런 도로개설 사업 12억 원과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서구에 8,500만 원, 건단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희 자연마당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억 2천만 원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1억 3천만 원 등으로 총 19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551쪽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3억 9,297만 4천 원을 감액한 107억 4,88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 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망 구축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거북로에서 길주로 이런 도로개설 사업으로 보상비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석비 사업 2월 예산 재편성으로 원당다로에서 검단로 도로개설 사업 1억 5천 62만 4천 원과 검단 일반산단에서 매립지간 도로개설 사업 1,6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도로유지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및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서구에 890만 원과 검단에 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점 적치물 정비를 위한 단속 용역비 등으로 5억 5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서구에 14억 395만 원과 검단에 2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쪽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및 검단지역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검단고 제설 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부지 임차료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보행자도로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서구에 4,500만 원, 검단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교차로 명칭 제정에 따른 도로명 표지판 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고 그늘막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폭염 저감 시설 설치로 서구에 1억 7천만 원과 검단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검단초 일원 통학로 확보를 위해 검암초 일원 통학로 확보를 위해 검암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 사업으로 시설비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문건설업 관리를 위한 일방 수용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단체 보험 가입과 자전거 이용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로 서구에 2억 7,200만 원과 검단에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쪽입니다.
연희 자연마당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연희 자연마당 부근에 공수대로 자전거도로 1km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밝고 안전한 도로조명 인프라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와 보안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및 재료비로 2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등 설치 및 정비입니다. 가로등 보수공사와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등으로 8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9쪽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와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등으로 4억 3,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부속 정기설비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차도와 보도육교, 교량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공공요금 및 정기설비 정비를 위한 도로 부속 정기설비 유지관리 등으로 7억 7,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 한 해에 우리 민원과 직결된 사항도 있고 우리 사업의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출 예산서를 보면 전체 한 107억 정도 되는데 여기 국비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지방도로 포장하는 비용이 많은가요? 저희가 이번에 보면은 지금 우리 세출 예산서 551쪽 보시면요. 저희가 포장 관련된 예산이 도로 유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억 3천? 예, 도로 유지에 보면 저희가 올해 19억 정도가 이제 감액된 거로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그 19억 감액된 거는 예산부서에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뭐 예산 전략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좀 속 내용을 보면은요. 네. 저희가 이제 19억 정도 감액됐는데 저희가 요 작년도에 이제 2025년도 올해에는 저희가 진입 차단 시설, 그러니까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에 대해서 저기 그 시비를 받은 부분이 여기 이제 포함됐던 부분이어가지고 그 부분 이제 빠져나갔고, 그리고 저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도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칭 사업보다는 저희가 그 100% 받을 수 있는 그 저기 그 생태 하천가의 그 분뇨 처리 시설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쭉 예산을 한 10억 정도 받았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여기 예산서는 없지만 거기도 한 10억 정도 받았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그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회계에서 거기서 한 4억 정도 받고 해서 한 14억 정도를 저희 예산은 아니지만 타부서 예산에서 100%로 해가지고 저기 보조금 없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네. 그 시설비에서 그 거북로하고 길주로 성남동 소로 3-2호선은 네네. 어디예요? 그 말씀 이거 시급이 매칭 사업으로 50대 50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어디예요? 저기 그 성남동 완칭국지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그 지금 저 배수지에 만드는 입구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정확하게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데 표현을 제가 거기 그 주변에 큰 게 없어서 의원님 잠깐 팀장님. 이게 몇 미터야 이게? 320m, 24억. 네, 그 이번에 편성된 거는 저희가 그 총 한 8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24억, 12억은 이제 12보조금, 12억은 9억 해서 이제 그 일단 보상비만 올해 이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보통 지방도로 형성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뭐 일명 수명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 돼요? 한번 도로 포장하면? 도로 포장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 지침에 보면은 도로 포장 주기가 한 11년 정도 되더라고요. 11년? 네, 11년 정도 되는데
근데 저희는 조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이런 가용 부분에서 좀 11년이 좀 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이쪽에 그 도로 포장한 걸 보면 2022년도 11월 달인가 포장을 했는데 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뭐 11년, 12년 된다고 그러는데 뭐 5년도 안 돼서 재포장하는 이유는 뭐 있어요? 그런 게? 저희가 하는 그 것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포장을 한 것 같던데. 그렇죠. 이제 포장 이제 대부분 주기가 이제 11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도로 환경에 따라서 이제 뭐 대형차가 다닌다든가 뭐 차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다소 뭐 5, 6년, 6, 7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교통 환경이 또 좋은 데는 뭐 한 20년 가까이도 쓰는 데도 있고 이면도나 예, 이걸 왜 질문을 했냐면 사실 원도심의 그 동네 안길 포장 문제에 대해서 뭐 일부는 우리 구영환 팀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포장을 몇 군데 했어요. 네. 했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자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포장이 네. 전무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뭐 4년도 안 돼서 11년이라는데 4년도 안 돼서 다시 뭐 대도로 포장하고 비용이 그게 지금 300m 전인데 24억이라고 하면 24억이면 가자동 도로 골목길 다 포장할 것 같아요. 이게 멀쩡한 도로에다가 다시 재포장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물론 뭐 포장하면 깨끗하고 좋죠. 뭐 차량 통행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그래서 고면에 대해서 좀 여쭈려고 한번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도로 소도로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소도로가 어디까지 소도로라고 얘기하죠? 저희가 이제 그 도로를 말씀드리면 이제 도로는 이제 이제 분류를 할 때 네. 기능적인 면에서 기능으로 분류하느냐 규모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규모로 분류하면 뭐 소로, 중로, 대로, 광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네.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뭐 집산도로 뭐 아니면 뭐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능적인 쪽에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로 그 부속물 유지 관리를 하는데 어디까지 도로가에서 시설물을 보수 유지하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그 도로 부속물은 저희가 이제 도로법에 이제 도로 부속물이라 정의된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는 것들은 뭐 지금 생각나는 것들은 뭐 방음벽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볼라드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해야 되고, 뭐 방지턱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하여튼 도로의 도로교통법상 교통과 관련된 없는 그 도로 시설물에 대한 부속물에 대한 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 생각이 납니다. 예, 이 전반적인 예산 도로가에 편성된 걸 보니까 약 한 23억이 2024년보다 25년보다 금년보다 한 24억 정도 줄었는데 저희 줄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동네 안길 포장까지 다 할 계획으로 해서 23억을 세웠었는데 감액했다는 상황은 좀 아쉬움이 있어서 특히 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7개 지역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7년 동안에 과연 이게 공동주택이 들었을까? 그러면 7년 동안 도로 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지적은 지금 예산안 보고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예산의 증액성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산이야 저희 예산이 많게 되면 저희가 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돈 있는 것만큼 도로 포장한다? 아니 그 저희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 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때문에 한 13억 정도가 빠져나간 부분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희가 그
저 제3연육교 개통과 관련돼서 정도진까지 자전거 정비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이 올해가 만료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빠지게 되니까 예산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줄은 것처럼 많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 도로보다 1억 3천원이라는데 뭐 많지는 않은 건데 이게 사실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없었을 때에 잔액 처리에 목간 변경해서 예산 집행을 해도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세세항이 같으면 네, 네. 목간 변경을 해서 내부 네. 결제해서 처리하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가자동 같은데 성남동 같은데 안길에 양방향 일반 그 통행 일방 통행을 말고 양방향으로 교체하는 도로가 아주 진짜 아주 도로 상황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뽑은 것만 해도 8군데가 되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이거 처리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뭐 2회 추경이나 뭐 3회 추경 거의 뭐 도로 포장은 종합건설에서 보면 거의 다 9월 달서부터 12월 달까지 도로 포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중에 추경에 본예산 말고 추경을 세워서 안길 포장에 좀 포장을 해줄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 네.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분예산은 뭐 우선순위에서 조금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에 예산 많이 확보해가지고요 원도심의 도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질문을 마치고 저 통상적인 업무 처리하는 데 대해서 좀 이해와 그 도움을 받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로 포장의 이 두께가 보통 그 소용도로 그러니까는 골목길 도로에서는 거의 다 이 바닥을 긁지 않고 포장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게 되면 도로에 흐르는 물 구배를 잡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 점은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서 좀 지형을 보고 네, 물이 제대로 잘 빠질 수 있도록 네.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이제 하수구 정비가 같이 맞닿아야 되는데 네. 도로과는 도로 포장을 하고 하수과에서는 하수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 포인트가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위에다가 포장을 하니까 이게 높아져 가지고 네. 물이 흐르는 구배가 전부 다 강남시장으로 간 거예요. 내가 이거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건 도로 포장에 좀 문제가 있다. 그냥 구배를 똑같이 맞춰주게 되면 긁어내가지고 똑같이 맞춰주면 좀 피해가 좀 덜했을 텐데 저 위에 내가 강남시장 그 전자강판 건너편에서 물이 내려오는 곳이 다 강남시장으로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높였으면 이쪽에서 흐르는 물이 시장을 보고 정면으로 봤었을 때 여기 구배를 높여줬으면 오히려 물이 덜 찼을 텐데 오히려 여기는 구배를 낮춰주고 강남시장 높여주고 여 강남시장에는 낮춰가지고 물이 다 강남시장으로 온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다. 그래서 도로 포장 시 관리 감독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네.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잘해서 감독을 잘해서 다른 제3자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본 예산에 대해서는 적중하게 판단을 했지만 뭐 분구 관계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좀 차질이 있다 그런 거는 과장님 느끼시죠? 네. 오늘 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의 정당성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포장을 동네 안길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자 사동에 지금 도로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12 보조 받아서 하는. 근데 올해는 그 우리 구에서 예산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가자동 린나이 옛날에 린나이 물류센터 있던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확장 공사하는데. 거기 말고요. 저기 학원정 있는 거기 도로 가자 사동 네. 프로엘 옆에 확충하는 거. 예. 그거는 올해는
추가로 예산은 더 확보되지는 않았고요. 네네. 예,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예산 가지고 예. 올해 이제 그 실시설계 실시적이 저희 도로 구역 결정 그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도로구획 결정이 지금 올해 그 진행을 해야 다음에 그 내년도에 그러면 시 예산을 반영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일단은 처음인 저희가 것만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돼 아니요 지금도 물론 예산을 받아서 예산 확보해 놓으면 좋은데 네네. 일단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보상 단계에서부터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가 거기가 이제 그 개발 제한 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까지 가서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현재 확보되는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행정 절차가 내년까지 마무리하고 네네. 내후년에 이제 예산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내후년 행정 절차가 내년까지. 네,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네. 행정 절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이다 보니까 네네. 국토교통부까지 저희가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다소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요. 그럼 시에서는 뭐 심의가 뭐 어렵지 않은가요? 잘 심의하고 이제 있는 건가요? 시가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이제 검토해서 저희가 이제 시에 올려주면 시에서 검토해서 이제 국토부로 올려주는 상황인데 네네. 거기서 이제 좀 내용이 좀 빈약하든가 저기 좀 규정이 좀 안 맞으면 시에서 상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시의 검토가 안 끝난 거죠, 그러면? 네, 아직 시도가 안 끝났습니다. 일단 그 시 검토 좀 빨리 네. 하게 해서 빨리 네. 상정해서 보상해서 네. 진행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심우창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비슷하지는 않지만 좀 다른 걸 하나 지금 말씀드려야 네. 될 게 있는데 보행자 도로에 관해서 네. 경계석서부터 뒷돌이라 그리는데 그까지가 네, 네, 우리 구가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뒷돌 뒤에는 네, 사유지로 다 사유지, 네, 인정을 사유지입니다. 해갖고 네, 토지 주인이 이제 네, 관리를 하는 거. 네. 근데 연결은 돼 있어 갖고 그냥 하나의 보행자 도로로다가 네. 보여요. 보일 네, 때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구에서 그 문제되는 구 예산으로다가 투입을 해서 수리를 해주다 보게 되면 네. 그 건물 앞쪽 뒷돌 네. 그쪽이 상당히 이게 무너지고 네, 맞습니다. 좀 네. 많이 이제 네. 문제가 발생이 돼 갖고 네. 민원이 발생이 네. 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래도 대민 지원 차원으로다가 우리 구에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하는 김에 네. 저 뭐 전체적으로다가는 어렵다 그러더라도 좀 문제가 발생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수리라 그럴까 좀 이렇게 좀 손을 좀 봐주는 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다가 해요? 아니 오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도로까지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희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사유지가 있고 공공 보도가 있는데 저희 것만 교체를 하게 되면 그 뒷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명사고도 날 수 있고 재산적 피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만일에 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저희가 만일에 어떠한 교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토지주가 동의만 해준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교체하는 과정이 아니고 단순하게 거기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저희한테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럴 때는 토지주가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전량 교체를 할 때는 토지주 의견을 물어봐서 그분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능하면 해주는 게 그저 있다고 민원 발생된 현장을 여러 군데를 제가 네네, 다녀오고 네, 맞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봤었는데 어느 쪽은 그냥 그 자체적으로 다 문제가 네네. 있어갖고 문제가 된 거고 또 어느 거는 좀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보일 정도로다가 이쪽 공사하면서 잘못 건드려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민 지원 차원으로다가 좀 웬만하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좀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그랬으면은 참 우리 구민들이 좋아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보행자 이게 보행자 도로 이거 시설물 정비공사 비용도 또 많이 또 올해 또 예산도 또 줄었네 삭감이 돼서 네. 점점 이제 민원은 더 심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단지 내에 보면은 보행자 도로가 있어요. 네, 공공용지로다가 네, 차도 옆으로다가도 있고 아파트 단지. 가로 이렇게 질러가는데 그런 데는 그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요. 그거는 아파트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다르죠.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희 도로 옆에 저기 개인 이제 보도가 깔려져 있는 거니까 저희가 할 때 같이 일관성 있게 같이 맞춰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로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그 보행자 도로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단지 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요? 그거는 좀 하기가 저희가 뭐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단지가 커갖고 단지 가운데에 도로가 났거든요. 도로. 예, 예. 도로 옆에 있는 그 보행자 도로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지 보도블록. 예, 그건 그것도 단지 내에서 해야 예, 돼요. 그건 아파트 관리 단지 내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내. 그러면 우리가 보도블록이 만약에 수리가 들어오고 그리게 되게 되면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곳이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부터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 또 사업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저희 청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차원에서 동에 한번 지시를 내렸어요. 저희가 내려서 그래도 관내 동에서 제일 현황을 잘 아니까 우선적으로 교체의 대상이 있는지를 저희가 다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일명 뭐 노후도 평가라 그럴까요? 노후된 평가를 한번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한번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뒤집박집 막 뭐 누가 부탁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민원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 옆에 이게 도시계획 담당해야 되는지 어디가 해야 되는지 국장님 혹시 도로 옆에 보면은 왜 녹지축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그 다 녹지축을 드러내고 보행자 도로로다가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 담당이 우리 뭐 도로과야, 도시계획과야, 공원녹지과야 이거 좀 헷갈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거기 또 보행자 도로를 만들면은 우리 도로과에서 또 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현재는 녹지축이지만 그럼 녹지축이면은 도시계획 시설상 녹지면 녹지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도시계획 변경이 되나?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녹지 안에 보행자가 다닐 수 있게 보도블록을 깔아준 거는 그거는 녹지 부서에서 해야. 아니요, 이 광로요, 대로. 대로 옆에 보행자 인도가 있고 인도 옆에 녹지축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그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게 이제 저기 도로를 그게 만드냐. 도시계획 변경이 되는지 지금은 그 관리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죠. 그 이제 그거 정리를 하고 나면은 이제 보행자 도로로다가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은 도로가로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업무가.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자체가 보도블록을 까냐 안 까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행정적으로 그 시설이 도시계획 도로로 만들어지냐, 보행자 도로로 만들어지냐, 아니면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는 그거 까는 거지 녹지를 없앤다는 게. 만일에 그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저희한테 그게 도시계획 도로나 뭐 보행자 도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협의부서라 그래갖고 뭐 협의 같은 거는 없어요. 아니, 당연히 협의하죠. 예, 당연히. 도로과하고 협의 안 하고 도로를 막 만들어요. 아니 그렇게 안 되죠. 당연히 협의를 봐야죠. 저희하고. 그거는 내가 그 뭐야 따로 별도로다가 네. 그 자료를 좀 네. 보면서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우창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챙기셔가지고 네, 각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성호입니다.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희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유성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전경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성진 지비관리팀장입니다. 이재성 물류항만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은 1억 6,7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2,250만 원 대비 2억 5,5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서구공통에 750만 원, 검단 하에 200만 원, 총 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토지구역 정리사업 채비지 관리에 서구 1천만 원, 검단 2천만 원, 총 3천만 원 편성하였고 구역정리사업이간에 서구공통 400만 원, 검단하 350만 원으로 총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검단 이지구 도로개설공사로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은 총 5억 9,051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억 8,342만 5천 원 대비 709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66쪽 도시계획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위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서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서구 800만 원, 검단 200만 원, 물품구입비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서구 120만 원, 검단 100만 원,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비로 서구 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역정리사업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이관받은 토지구역정리사업 관리 업무를 위해 전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를 서구공통 400만 원, 검단하에 3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구역정리사업 채비지 관리입니다. 채비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과 시설물 관리비를 포함하여 서구 1천만 원, 검단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시책 추진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유지관리비입니다.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버스 정류장 시설물 및 통합 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서구 3,200만 원, 검단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8쪽 검단 2지구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단 2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의 미집행 잔여 사업인 도로개설을 위해 총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성토 방지를 위한 측량비 2천만 원과 원활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750만 원, 검단 하에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정비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한 경계표석 및 안내표지판 정비공사에 서구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5 도시관리계획 정비 영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인프라 구축 및
상위계획 및 정책에 부합하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연구영역비로 서구 1억 5천만 원, 검단 1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총 2,09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6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2쪽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경서 3구역 지구의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그 업무 흐름을 확인한 내용을 본다면 626페이지 채비지 도시계획 채비지 관리 그 지금 1,000만 원이 예산이 됐어요. 그 본데 예산 기본 산출 근거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상반기에는 700만 원, 하반기에는 300만 원, 아주 1,0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이 채비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돼요? 총 면적은 63개 필지인데요. 63개 자녀가 6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매각 공고하고 감정 평가하기 위한 그 수수료를 산정한 겁니다. 근데 거기 채비지 구획정리 사업 보면은 그 구조물은 지상의 구조물은 없잖아요. 구조물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근데 이거 그 채비지 시설 관리 700만 원에서 제초 작업 300. 펜스는 당연히 쳐야 되겠죠. 지금 의원님 아시다시피 그 오리동 금곡동 쪽에 네. 일반 채비지들을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채비지 관리를 위해서 제초도 작업해야 되고 나머지 그 일반인들이 무단으로 물건을 적재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무단으로 사용을 네. 금지하기 위해서 펜스 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실제적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할 때 그때 지상 물건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서 구획정리 사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 물건이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네, 그 적치물입니다. 적치물? 네. 아, 구조물이 아니고 적치물. 네, 적치물입니다. 뭐 컨테이너 뭐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뭐 제초를 하는 거는 뭐 저는 이게 정당하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네. 근데 어차피 뭐 채비지 매각하게 되면 뭐 그냥 평지 구획정리 했으니까 평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채비지를 매각했었을 때 좀 보기 좋게 단정하게 해야 입찰자가 와서 이거 뭐 입찰에 응해가지고 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굳이 뭐 이거 잡초 작업을 주변에 같이 먼저 설립돼 있는 건축물들 주인들이 네.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환경 정비를 해달라는. 환경 정비를 예. 해달라. 알았습니다. 뭐 이거 여기 해당 이 과장님 과에는 뭐 특별하게 사업하는 게 없어서 뭐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있는 우리 예산 항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뭐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네. 경서 3구역이 원활하게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추경 예산하고 차후의 예산에 필요해서 그 환지를 저희가 다 해서 청산을 해주려면 일부 금액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경서 3지구 잔여지구에 대해서 얘기. 아니죠. 근데 경서 3구역에 대해서 전체? 예, 전체에 대해서 하려면 네. 앞으로 서구가 신규 사업이 없으니 네. 일반 회계에서 일부 보존을 먼저 해주고 향후에 그 매각되는 그 채비지 매각 비용을 후에 받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그건 뭐 좀- 당연히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세비를 우리 그 예산 수입에 확보를 하는데 네. 1,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 버는 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산을 빠뜨렸어요? 아니요. 이제 예산이 타이트하다 보니까 현재는 본 예산에는 못 넣는데 그러니까 향후에 과장님이 내년에도 과의 예산이 타이트한 건지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의 예산이 타이트한 건지 네. 그러면 이거는 1회 추경 때 해도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금전 청산만 다 해주려면 110억이 들어갑니다. 110억. 네. 그럼 거기에 그
채비지 매각했을 때 채비지 매각은 맥심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200억. 그걸 먼저 저희가 먼저 해야 좀 된다. 선집행해주고 예. 후에 후에 정리하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방법으로? 경서 3구역이 원활하게 다 마무리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하여튼 뭐 경서 3주기에서 누차 업무 보거나 행정감사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잘 추진했다는 것을 과장님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제가 이 예산안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너무 재정이 좀 분구에 관련돼서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이게 쓸래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뭐 여기 이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과에서 전부 다 시급성으로 빠르지 않는 급하지 않은 예산은 전부 다 예산과에서 전부 다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워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네, 조금씩이라도 세워주시면은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한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가장 이한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110억 부분에서 한꺼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예산 못 세워도 뭐 조금씩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정리되시고 나시면은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을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니까 이의가 없으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이죠. 열린 의회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가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혜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강남 건축팀장입니다. 이형경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정민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진 건축안전센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94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서구 검단 각각 1억 5천만 원, 142조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서구 공통 시도비 보조금 3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 분야입니다. 2026년도 건축가 세출 예산은 총 2억 7,574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대비 38.6%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건축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항공 촬영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현장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한 정비 등의 업무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서구 공통예산 1,1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검단 하반기는 공공운영비 3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불법 건축물 단속 소모품 구입비로 서구 예산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조 건축허가 업무에 따른 서구 공통예산으로 건축허가, 사용 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와 도서구입비,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5,635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단 하반기 예산으로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입니다. 재난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탈출이 용이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무상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비는 12구비 1:1 매칭 사업으로 12구비 각 1,500만 원,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감독 업무 추진에 필요한 서구 공통예산 일반 운영비 194만 원을 편성하였고 검당구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건축물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비용으로 서구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문화 공간환경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괄 및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의 일반 운영비 1,65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운영수당 1,326만 6천 원, 공공건축 심의 등 위원회 운영 284만 원, 총괄건축과 사무실 운영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7조 서구 건축문화 컨퍼런스의 일반 운영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사는 인천건축문화제와 연계하여 진행하며 서구의 도시건축 정책 공유와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축가 세입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지금 뭐 예산안은 없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그 청라 생활문화센터 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청라생활문화센터 건립공사는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 포기해서 지금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요. 지금 그 11월 달에는 지금
그 준공에 따른 타설 준공 정상 결과를 좀 거의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12월에는 지금 수의계약 관련해서 건설 사업자 서류 검토라든지 수행 능력 평가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업체 선정하는 이 과정 속에서도 조금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네, 지금 4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요. 뭐 그 수의계약 그 건설업자 선정하는 데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뒤에 일정들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한 1월 경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의계약 업체하고 계약 체결하고 예? 공사 재추지 이제 정상화 검토를 하고요. 아마 그 한 2월 초순경에 공사를 재차수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은 6월 한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6월인 거지 지금 6월 말 정도나 네, 6월 말 정도. 5월 말이나 6월 말 최대한 좀 빠르게 준공을 목표로 좀 잡고 있습니다. 6월 말이신 거죠? 5월 말에는 글쎄 우선은 저희가 선정이 된다라고 그러면 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좀 늦으면은 한 6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그 기간들이 좀 중요한 기간들인데 지금 5월 말에는 확답을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네, 그럼 6월 말, 네. 5월 말에는 확답이 안 되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어찌됐건 업체 선정 그 중간에 파기되고 나서 지금 업체 선정이나 이 과정들에서 복합문화센터 주민들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 관심이 많으시고 여태까지도 주민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문화센터를 진행했던 부분들이라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건 5월 말까지는 어렵다. 그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법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서구를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현진 주택 1팀장입니다. 이정 주택 2팀장입니다. 장용순 재개발 재건축 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 정비팀장입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입세출 총 예산은 2억 2,388만 1천원으로 세입 예산 8,500만 원과 세출 예산 1억 3,888만 1천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1페이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예산은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 2,500만 원과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액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4%를 징수해서 시로 보내면 징수액의 3%를 교부해 주는 사항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8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7% 감액된 총 1억 3,88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작년 12월에 토정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의 경우에 안전진단 이전에 실시해야 되는 현지조사 절차가 없어지면서 관련 예산 2천만 원이 감액되면서 분구에 따른 일부 증액 요인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에 따른 나라장터 수수료, 또 위원회 운영수당, 시책 업무 추진비 등으로 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후 분구 후에 분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1억 1,468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 수수료 1,000만 원, 지원단 운영수당 등 일반 운영비 468만 2천 원, 빈집 정비사업비 1억 원이며 빈집 정비사업비는 리모델링 사업비 8천만 원과 안전조치 비용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 또한 향후에 분구 이후에 분리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부담금 산정 수수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위한 주택 가액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청년층을 포함한 차상위 계층 등의 무상으로 임대하고 빈집을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 개소당 3천만 원 기준으로 6천만 원을 수립하였으며 위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 개소당 500만 원 기준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분구 후에 검단구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서 행정운영 경비로 1,689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 수용비와 급식비로 1,006만 원, 여비와 업무 추진비가 각각 504만 원과 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 외에 7개 구역 재개발 관련 2월 예산이 46억 7,2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10억 원은 성금과 기성금으로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6월 이전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태환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빈집 정비 사업이 지금 예산이 1억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급이 매칭 사업인 거죠? 네, 5대 매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뭐 빈집 정비 사업이 더 많이 좀 워낙 서구에 지금 빈집이 한 500개 가까이 되나요? 578개 정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빈집 사업이 좀 1년에 2개씩 진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12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요번에 지금 내년도에 12가 1억이면 5천이 내려오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1억 중에서 12가 6천이죠. 12는 6천인데요. 네. 전체로 하면 1억 2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네. 검단이 분고가 되더라도 그 하반기 검단 그 예산을 이제 잡아가지고 예산을 네. 다 편성을 했던데 네. 이 빈집 정비 사업은 상반기 거 이제 말 그대로 지금 12 4천에 뭐 구비 4천 가지고 했는데 검단 같은 경우는 구비 그 예산을 아예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구비 예산 아마 그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 안 한 게 아니고 네. 아마 그 예산 짜면서 그 검단구의 본 예산은 그때 가서 추경에 편성한다 뭐 이런 기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원입니다만은 검단구에는 나중에 2천만 원이 되고 나중에 2천만 원을 그러니까 추가로 그 2천만 원은 검단구 분고된 다음에 거기서 뭐 어떤 추경이나 뭐 어떤 그렇습니다. 예산해가지고 지금 잡으라는 네네네. 거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네. 지금 검단구가 분고가 되더라도 그때 뭐 진행될 사업들의 예산들을 쭉 다 편성을 해가지고 잡는데 주택가만 그 부분만 검단구에서 알아서 이제 편성을 해라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왜 이렇게 잡혔는지 지금 의문이 돼서 좀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면 거기가 이제 구에서 과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고 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이런 게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네네네.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예산 사정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네네. 이렇게 하자라는 합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시 매칭 사업이고 어쨌든 네네. 그 12가 지금 6천만 원이 내려오면 구비도 이제 6천만 원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일부 좀 안 맞게 돼 있다 네네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그 아까 얘기한 뭐 예시나 어떤 부분에서 네. 그렇게 됐는지 좀 네. 확인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현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류현자입니다. 국민복지 증진과 연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재식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최효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고 예산안 587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6년도 주택관리과 총 예산액은 474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5.02%가 증가한 22억 6,41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대부분은 주거복지급여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분입니다. 세부 사업 세출 예산은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8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원사업 신청 현장 조사 자문단 수당 등 일반 운영비로 1,1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용 검사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담구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운영 수당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단지 내 방범과 소방 책임자의 집합 안전 교육비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 구성원 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물품 구입비 등 총 1,27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및 검담구의 공동주택 감사 전문가 수당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 다양한 분쟁 민원 해결을 위해 외부 전문가 이촉 운영에 따른 전문 감사관 수당 2,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기술 자문단 운영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 내 공사 및 용역 발주 전에 전문 기술자로부터 적정성을 검토받기 위한 기술 자문단 수당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 공동예산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조 서구 및 검담구의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운영 물품 구입 및 전문가 수당으로 19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비 2천만 원과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비 포함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 지원 사업비로 시비 포함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조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서구와 검단구의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사업비로 국시비 포함 총 458억 7,2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조 서구와 검단구의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포함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정상 거처로의 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시비 포함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주민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시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으로 시비 포함 3,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594쪽 인력 운영비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채용된 주택관리사 1명의 시간 선택직 임기제 인건비 6개월분으로 3,1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우리과 기본 경비로 총 1,5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여기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 그 예산서 보니까 지금 8억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저희가 지난번에 엑스포 빌라 그 이제 지원 부분에 대한 거 1억 4천만 원이었던가요? 네. 예, 예, 그 부분을 저희 이제 그 사업 그 업체에서 못해서 다시 이제 내년 4월을 뽑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후순위한테 돈을 다 썼잖아요. 근데 이 지금 8억이 책정돼 가지고 여기서 1억 4천 빼면 6억 6천 가지고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나 가능한가요? 공동주택 어쨌든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80개소 정도가 이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뭐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희가 그 노후 공동주택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엑스포 빌리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작년에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엑스포 빌리지에서 뭐 자부담 확보를 하고 저희한테 동의하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신청한다면 우선 엑스포 빌리지를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 그 가자동, 성남동 이 원도심 쪽에는 그 지원해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 오래된 주택들이 많아서 제가 나가보면 거의 다 뭐 비세고 막 그 고쳐줄 게 굉장히 많아요. 막 땅도 꺼져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전화 드렸잖아요. 막 그 뭐 이렇게 싱크홀이 생겨서 공동주택에 그래서 주민들이 그 빌라에나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세입자분들이라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하신 저한테 그 지금부터 신청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충분치 않을 것 같아서 어떻게 예산 증액이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 증액을 시켜 드려야 되나 한번 여쭤보려고. 예. 저희가 최소 뭐 1, 2억이라도 추가로 증액이 된다면 정말 그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나 뭐 건축과 그리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지금까지도 많이 접수가 되어 있고 또 이제 건축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올해보다도 더 많은 이제 신청이 들어올 텐데 이제 선정하기엔 약간의 애로사항은 있지만 어쨌든 재정 여건이 이제 너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좀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이제 뭐 증액을 해준다면 그 범위 내에서 또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좀 그 보조금 심의회와 좀 시기를 맞춰서 좀 추경에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비가 얼마가 책정돼서 내려온 거죠? 작년에는 10억 8천이었고요. 네네. 올해는 8억인데 2억 8천이 이제 올해 감액이 된 겁니다. 아 그럼 추경에 그 세워주면 공동주택 보조금 그 심의가 저 1년에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세워서 그 심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추경 일정과 좀 보고 저희가 보조금 심의 일정을 좀 조율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율하면 그러면 어디 하반기에 아니 예. 상반기에 해야 돼요. 어쨌든. 네. 상반기에. 그래서 추경을 먼저 하고 이 본예산과 합해서 나중에 이제 보조금 심의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어느 정도나 그 예산 증액이 시급하게 필요한 거 어느 부분까지 증액을 시켜줘야 되나요? 저희가 예산 증액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그러니까 노후 건축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12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4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저희가 뭐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는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올해 수준으로 이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억 8천 정도? 네. 네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현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석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승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현주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강덕영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김건한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박예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세웅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6년도 본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5쪽부터 139쪽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자료로 관련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9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총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2억 2,796만 5천 원이 증가한 166억 1,05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00조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위협행위 방지 및 단속을 위한 측량 비용과 도서 구입비로 서구 360만 원, 검단 1,710만 원, 총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사업지구 커뮤니티센터 등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노후 기반 시설물이 유지관리 비용과 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비 등으로 1억 5,7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2조 우리집 서울 돌분도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주택의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집수리 공사비, 집수리 무상 교육비 등 2억 7,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3조 가자일동 도시재생사업 마지물입니다. 가자일동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추진된 국시구비 매칭 계속사업비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국비 66억 9,600만 원, 시비 27억 7,700만 원, 구비 27억 7,700만 원으로 총 12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자일동 자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구비 3억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4조 연희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취약지역의 도시기능 행복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및 정비기반 정비를 위한 원도심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사업으로 14억 1천만 원, 구비 1억 4천만 원으로 총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다음 605조 검단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앞선 사업과 동일하게 14억 1천만 원, 구비 1억 4천만 원, 총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07조 가자일동 시설 이전 및 운영입니다. 가자일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6년 상반기 회복예술 전파기지 조성사업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가자건강생활지원센터 철거 및 공사 기간 중 가자일동 행정복지센터 내 임시 사무공간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등 공사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 5개 광고물 정비입니다. 원활한 불법 광고물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및 통신요금 500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자동 경고 발휘 시스템 서구 800, 검단구 396만 원,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지원 비용으로 1,000만 원으로 총 2,696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다음 5개 광고물 관리입니다. 5개 광고물 관리를 위한 풍수에 대비 5개 광고물 안전점검 비용 200만 원, 5개 광고물 심의수원의 참석수당 등으로 서구 160만 원, 검단구 80만 원, 총 44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다음 608쪽 수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공공요금 및 소규모 경관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서구 1억 490만 원, 검단구 2,064만 원, 총 1억 2,554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다음 609쪽 5개 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서구 2억 5,500만 원, 검단 3,500만 원, 총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안이 책자 541쪽 2026년 5개 광고 발전기금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 광고 발전기금은 5개 광고물법에 근거한 28년도 조례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서구의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개설 사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24억 3,73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5개 광고 발전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44쪽 수입 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 수입 9,300만 원, 5개 광고 센터 배당 수익금 6천만 원, 시입 구조금 8,400만 원, 예치금 매수 8억 3,731만 2천 원, 전입금 2억 9천만 원으로 총 29억 6,431만 2천 원입니다. 네, 다음은 5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 폐기물 처리비, 5개 광고물 안전관리,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금 및 동행정복지센터 정비 보상금으로 총 6,920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국민 보행 안전과 깨끗한 서구 조성을 위한 지역별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용역 사업으로 불법 광고 정비 및 이탁 관리비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십니다. 5개 광고 게시 시설물 신규 설치 및 관리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6억 4,520만 원을 사업비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적립 운영을 위한 금고 예치금으로 23억 1,411만 2천 원, 개시대 확정 지원 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경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과 5개 광고 발전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네, 이한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만 하여튼 팀장님도 1년 동안 도시경관을 위해서 고생해 준 거에 대해서 예산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 3동 행복마을이 거의 다 됐죠. 구축물은 다 됐죠. 그리고 뭐 어저께 가보니까 저 쉼터의 외벽 치더라고요. 네. 그런데 먼저도 내가 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공원 조성하는 게 그게 5천만 원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가능한가요? 일단 쉼터 조성이기 때문에 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림막 설치 비용 포함해서 일단 뭐 쉼터는 거의 다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의 계약한 거예요? 입찰을 한 거예요? 입찰한 겁니다. 입찰? 예. 그 입찰을 했는데 그러면은 쉼터까지 포함해서 입찰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낙찰자가 조경 사업은 별도로 하청을 준 거 맞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알아서 하겠지만 네. 난 염려되는 게 당초의 예산대로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자들이 남자고 사업하는 건데 몇천만 원씩 손해 보고서는 공사를 안 할 것 같다. 그런데 사업 시공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다른 데서 그쪽에 이제 구조물은 다 올라가고 내부 인테리어만 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공사금에서 허점이 좀 보일 것 같은데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준공 후에 추경이라도 세워서 쉼터 만드는데 이제 시설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시설물 1,000만 원짜리 할 거를 500만 원을 갖다 넣으면 이게 가치성이 없다. 네. 그럼 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난점이 있어요. 과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설치한 거에 대해서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네. 그 관련된 거는 또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공사 감독관이 우리 구청에서 공사 감독관이 지정이 돼 있죠. 네네. 내가 우리가 의원이 시공자하고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조금 세게 나가게면 의원이 와서 갑질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거기 회장을 하고 계시는 그분한테 이게 적정하냐? 그러면 이 쉼터가 당초 설계한 대로 되느냐? 근데 힘들다. 이게 이제 어저께 현장 가서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네. 성남 일동 복지센터도 어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거기도.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정 이동 하자 보수가 생겼잖아요. 작년부터 생긴 건데 여태 해결을 못 한 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 이행 증권을 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천시 주택관리협회에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가정 이동 같은 경우에는 본 건물이 겉에는 번들어라고 비가 오면은 2층, 3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사무실 기능에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를 1년 동안 그냥 끌고 넘은 게 뭐냐? 시공자의 관심 없고 책임 회피하는 거지. 그런 데는 시공자가 지금 해외 도피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방안을 아침에도 그 청사관리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공무원이 공사감독관을 나가게 되면 최소한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시간을 내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공사감독관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또 있단 말이죠. 그게 저녁에 늦게 와서 잡무 처리하고 그 고통은 내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00원어치 공사를 입찰을 했으면 100원어치 다 투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벌써부터 그 쉼터 이거 어렵다. 그럼 어렵다는 건 난공사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사자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인지하셔가지고 그 감독을 좀 잘 해줘라. 이게 많은 예산이 그 투여되는 건데 뭐 시에서 공모해가지고 든 돈이라도 우리 구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집기료 500만 원 계상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충공을 할 건데 하여튼 관리를 좀 끝까지 공사감독을 잘해서 예산을 전략할 수 있도록 그런 게 공사감독 잘하면 예산 전략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먼저도 한번 그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서구 주민이 쾌적한 환경 조성하는데 이 표지병을 설치해서 고맙다 주민의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좀 충분히 세워서 금년에 얼마 세웠어요? 그 항목 그 저희 그 경관 수지 경관 정비 사업인데요. 네. 시설 분해비로 올해 6천만 원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지금 모자라면 지역 발전세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 지역 발전세라도 끌어다가 그 사업을 원도심에 전면 다 표지병 박을 수 있도록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 6천만 원이라 했죠. 네. 6천만 원이면 몇 메타인가 그게 단가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성남 네. 초등학교 옆에 네. 한 700m에서 한 네. 150개 설치했는데요. 네. 한 1,800만 원 들었습니다. 1,800만 원. 한 개당 한 7, 8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성남동에도 할 건 많은데 이제 비교를 해서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가자동에도 네. 이면도로에 좀 표지병을 많이 밝아서 주민들한테 야간에 안전성을 기여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차량 운행도 양쪽에 그냥 차량을 세워놔가지고 중앙선이 어딘지도 몰라. 그 표지병을 딱 해놓으니까 내가 갈 길을 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예산을 확보해라. 그리고 이번에 예산이 적다고 판단되면 네네. 작년 비교해가지고 내역을 뽑아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예결이 시작되기 전까지 주면 예산에 좀 반영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고 마지막으로 가자 그 일동 이음숙 그 사업 진행을 보면 여기 코디네이터가 7,700만 원인데 한 달에 597만 원씩 받아가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 내가 그 사무실을 2번을 갔다가 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그냥 만날 수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코디네이터가 뭐 글자 그대로잖아요. 잘 만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코디네이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있냐고. 일단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뭐 표현이 그렇지만 내가 이 전신주 이거 이전 안 하면 가자 1동 가자 이음 숲은 이건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이번에 예산을 좀 비용을 좀 세운 줄 알았더니 전혀 없어요, 예산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선 그게 인천시에서 시 공모 사업을 해서 그게 300억 받아가지고 우리가 30몇 억 해서 330억 공사 아니에요? 네, 국토공모 사업을 된 거고요. 선정돼서 예, 한 거잖아요. 예, 국치비 포함해서 300억. 네, 300억 넘지. 네, 310, 팀장님, 예. 그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그 가자 이임수. 예. 310억 7천만 원. 사복 그 10억 7천만 원은 우리 구비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에 하려면은 내가 그렇게 업무 보고 때나 아니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 예산 세워야 된다. 이거 좀 예산 세울 수 있도록 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개수 조정할 때 넣을 수 있도록 그게 만약에 그쪽에서 자료를 잘 주게 되면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과장님 그 금년에 대해서 잘 해서 자료를 네. 일단 저한테 주시면 제가 상임위원회 공표를 해서 타당성 예산을 더 올리게 된 타당성의 이유를 말씀드려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사업장별로 보면은 적지 않은 금액이 그 전문가 운영 수당으로다가 잡혀져 있어요. 행복마을 가꾸면은 검단하고 연희동 사업에 각 5천만 원씩 잡혀져 있고, 그리고 재생지원센터의 전문가 수당으로다가 해갖고 4,7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내용 좀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일단 전문가 우리 행복마을 가꾸는 사업 전문가 수당은요, 우리 총괄 코디와 전문 코디 인건 수당비입니다. 인건 그래서 우리 건축가에 있는 총괄 건축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틀립니다. 예. 다릅니까? 예. 이건 저희들 우리 그 인천시에서 그 행복마을 가꾸는 사업 가이드라인 보면 수당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건축가 총괄 코디 같은 경우는 우리 연간 인건비 단가 기준 기술사급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좀 길게 갈 수도 있고 짧게 끝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일률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다가 연간 책정이 되는 예, 거예요. 연간 뭐 5천만 원 이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그 문제는 네네. 별도로다가 좀 한번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심우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도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경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기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과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원 여러분, 김종진 국장님과 장승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